네, 3D 프린터 운용 기능사 공개 도면 3번을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퓨전 360 로그인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작업 공간이 활성화가 되면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한 파일 내에서 저희는 이제 1번 부품과 2번 부품을 같이 만들고 그 다음 조립까지 하는 걸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저희는 요 1번 부품부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거고요. 자, 일단 요 1번 부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형상이 생겼는데 저희는 요 뷰를 중심으로 스케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저희는 정면도에 해당하는 오리진 폴더 확장하셔가지고요. 정면도에 해당하는 XZ평면에 저희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크리에이트 스케치 눌러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일단 저희는 요 외곽 라인부터 한번 그려보도록 할 건데 일단 직선이 이렇게 두 개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 이제 곡선 두 개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네요. 자, 요 형태를 빠르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요 라인 명령을 이용해서 이제 대략적인 이제 요런 대각선 하나 그리고 수직선 하나를 먼저 그려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곡선을 그리실 때는 아크에 탄젠트 아크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접선후 느낌으로 그려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탄젠트 아크를 이용하셔가지고 자, 시작점과 이런 끝점 눌러주시고 그 다음 이제 대략적인 또 시작점과 끝점을 눌러서 자, 요런 형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치수를 동일하게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일단 요 수직선의 길이 치수 26이라고 나와 있죠. 자, 요거는 치수 명령 들어가서 선 클릭하시고 그 다음 26으로 이제 기입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저희가 또 넣을 수 있는 치수가 바로 여기 보시면 이제 반지름 치수가 6이라고 되어 있고요. 또 가장 큰 곡선의 반지름 치수는 3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치수 명령으로 저희 요쪽 호는 우리 6mm 그리고 자, 요쪽 호 선부는 이제 33mm. 자, 요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스케치가 조금 모양이 달라지는 건 괜찮습니다만 아직 구속이 안 되어 있는 요 하늘 색깔 요소를 이용해서 언제든지 요 위치는 바꿔 가실 수 있습니다. 드래그를 통해서 움직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이어서 한번 치수를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저희는 가장 끝 점에서부터 여기 호의 중심점까지의 거리가 바로 4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자, 호를 클릭하시고 치수를 클릭하시고 자, 그 다음에 꼭지점과 바로 요 호의 중심점 까지 눌러주시면 자, 요렇게 치수를 만드실 수가 있죠. 자, 요 치수 43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43까지 넣어주시면 되고요. 49라는 치수는 넣지 않으셔도 되겠죠. 그 이유는 바로 43에서 반지름이 6으로 저희가 이미 넣어놨기 때문에 이 끝에서 끝까지는 49가 애초에 결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치수를 굳이 넣지 않으셔도 되고요. 저희는 이어서 이쪽 선분까지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자, 우리 아까처럼 우리가 호를 그릴 건데 자, 이번에는 빠르게 그리기 위해서 3포인트 아크 명령을 실행해 주시고 시작점과 끝점 그리고 중간 부분에 해당하는 점을 눌러서 일단 대략적인 호를 먼저 작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라인 명령 을 이용하셔서 자, 요 점에서부터 여기까지 뻗는 수평선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하셔야 될 건 자, 우리가 지금 작성한 호와 여기 옆쪽에 그려져 있는 호가 이제 간격이 동등하게 5mm가 이렇게 띄어져 있어요. 그죠? 자, 그 얘기는 마치 간격 띄우기 선분처럼 얘네가 동심, 그러니까 중심이 같게끔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우리 구속 조건 중에 동심 구속 조건 명령 실행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호 두 개를 나란하게 선택해 주시면 다음과 같이 선분이 작업됩니다. 자, 그럼 이제 치수 명령으로 자, 요 선분과 요 선분 다시 한번 연달아 눌러주시면 이렇게 간격 치수를 넣으실 수가 있고요. 자, 요 길이를 저는 5mm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요, 여기 23mm 치수 넣으시면 되죠. 그죠? 자, 그거는 자, 치수 명령 실행하셔서 우리 요 점과 우리 요 라인 점 명령 클릭하셔가지고 자, 요 길이를 동일하게 이제 23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또요, 여기
끝 라인에서부터 여기 원의 중심 혹은 호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19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치수 명령 실행하셔가지고 자, 요 선분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자, 요거 19. 자, 요렇게 넣어주시면 스케치가 완료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되신 분들은 피니시 스케치 해주시고요. 저희가 이제 형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전체 길이가 1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요 길이에 대한 돌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리에이트 메뉴의 위에서 5번째 있는 익스트루드 명령 실행해 주시면 되고요. 자, 프로파일은요. 일단 2개 다 클릭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두 영역 클릭해 주시고 저희는 전체 16mm만큼 돌출을 할 건데 나중에 우리가 후에 이 가운데 작업도 이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럴 경우에는 디렉션을 시메트릭으로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이득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시메트릭으로 바꿔주시고 전체 길이를 16 혹은 요 해프랭스로 선택을 해준 분들께서는 8을 넣으셔도 상관없겠죠. 그죠? 그래서 원하시는 이제 메저먼트를 선택하셔가지고 그에 따른 값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전체 길이, 총 길이가 16mm가 나오게끔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OK 버튼 눌러주시면 일단 기본 형태의 작업이 완료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저희가 이제 내부에 요런 형태만 남기고 나머지가 다 뚫려 있는 겁니다. 그죠? 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일단 스케치를 다시 한번 봐야 돼요. 그 얘기는 스케치스 폴더를 확장하셔가지고 현재 작업해놨던 스케치 1번에 대한 눈 모양 아이콘 클릭. 자, 요렇게 먼저 스케치를 띄워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 크리에이트의 돌출 명령 들어가셔가지고 이번에는 프로파일을 딱 요 영역만 잡을 건데 인식이 잘 안 되시죠? 이렇게 인식이 안 될 때는 인식이 될 때까지 뭐 찾아주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그렇지만 잠시 요 바디스 폴더를 끄시고 정확하게 영역을 클릭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편하신 대로 해주시면 되고요. 자, 요렇게 선택을 하신 분들은 다시 바디 폴더를 요렇게 보이게끔 바디를 보이게끔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자, 이 부분이 파져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얘기는, 자, 이번에도 일단 역시 시메트릭으로 가주시고, 자, 파져야 되는 길이가 바로 8mm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가 8이 되도록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당연히 이 영역 자체가 파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오퍼레이션은 컷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OK 버튼 눌러주시면 형상 작업이 완료됩니다. 자, 스케치는 더 이상 이용할 필요 없으니까요. 저희 스케치 1번에 대한 눈 모양은 끄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형태가 잘 나왔는지 한번 비교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 이제 남은 거 없습니다. 여기 구멍만 뚫어주시면 되거든요. 자, 이 구멍도 첫 번째 스케치에 애초에 작업을 해주셔도 됐던 부분이지만 조금 이제 세부 피처로 한번 빼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면에 새로운 스케치 들어가 주시고요. 자, 원을 그릴 때 애초에 이 라인에 딱 맞춰서 요 호의 중심점에 딱 맞춰서 그릴 때는 요렇게 동그라미 아이콘이 뜰 때, 자, 요렇게 딱 맞춰서 그려주시면 정확하게 이 호의 중심에 맞춰서 그릴 수가 있는데, 혹시 요 점을 찾기가 어렵다라고 하실 때는 그냥 아무렇게나 원을 하나 작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썼었던 동심 구속 조건. 요걸로 호와 원을 클릭해서 중심을 맞춰주셔도 됩니다. 자, 편한 방법 이용하셔서 원을 그려주시면 되고요. 자, 이 원에 대한 지름 치수가 6mm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치수 명령 실행하셔가지고 원 클릭. 자, 요거 6mm로 선택해주시면 스케치 바로 끝나죠. 자, 요 원은요, 이렇게 점선으로 되어 있다는 건 구멍이 뚫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안에 기둥이 있다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크리에이트의 돌출 명령 들어가신 다음에 프로파일 잡고 쭉 반대 방향까지 쭉 그냥 당기셔도 되고요. 자, 아니면 익스텐드 옵션을 올로 바꿔주셔도 되겠죠. 그럼 아예 전체 관통을 한다는 뜻이 된다는 거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OK 버튼 눌러주시면 끝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저희는 이제 2번 부품으로 넘어가기 전에 자, 요 등각 투상도를 보시면 1번 부품의 요 면에 지금 비번호가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 면에 지금 비번호가 각인되어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요 면에 저희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크리에이트 스케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저희는 이제 스케치
텍스트 스케치를 하기 위해서 크리에이트 메뉴 들어가시고 자 밑에서 7번째에 있는 텍스트 아이콘을 실행하신 다음에 자 일단 텍스트가 들어갈 영역을 대략적으로 우리 마치 그 두 점 사각형 만들듯이 두 점 직사각형 만들듯이 영역을 먼저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즉 그 다음에는 이제 비번호 숫자 2자리 혹은 뭐 수험번호 2자리 혹은 이제 학번 2자리, 뒤에 2자리 그렇게 편하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는 저희 크기 조절해야겠죠. 그죠? 자, 일단 요 크기에 맞춰서 대략적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한 8mm 정도 갈까요? 느낌 비슷하게 나올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일단 OK 버튼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 드래그를 통해서 그냥 적당히 딱 요 도면의 위치와 느낌이 맞아지도록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피니시 스케치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크리에이트의 돌출 명령 들어가시면 되고 프로파일 정확히 눌러주시고 파는 거니까 반대 방향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건 숫자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다는 거고요. 저희는 요거 다 끝까지 파는 거 아니고요. 한 1에서 2mm 정도만 살짝 파주시면 돼요. 이 형상에 영향을 안 끼치도록. 예, 그래서 저희는 뭐 마이너스 1.5mm, 2mm 그래서 편한 방법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OK 버튼을 누르면 1번 부품의 작업이 완료됐고요. 자, 요 1번 부품에 못 깎기나 못 따기가 없기 때문에 바로 2번으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2번 부품을 만들게 될 건데요. 저희가 기존에는 어떻게 작업을 했었냐면 1번을 만들고 저장을 하고 그 다음 또 새 파일을 열어서 2번을 만들고 저장을 하고 그 다음 또 새 파일을 열어서 조립 환경에서 이제 1번, 2번 부품을 다 갖다 불러들인 다음에 그 다음 조립을 했었죠. 저희는 조금 다른 방법을 이제는 써보겠습니다. 바로 지금 열려있는 이 파일에 2번 부품도 같이 그려볼 건데요. 자, 일단 2번 부품은 어느 면을 기준으로 한번 그려볼 거냐면 우리 요 2번 부품의 도면 중에 우리 요 정면도에 해당하는 요 뷰를 이용해서 한번 스케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요 스케치를 지금부터 작업을 할 건데 그냥 저희는 요 XZ 평면에 바로 스케치를 할 거고 이 XZ 평면은 바로 지금 우리가 작업을 했었던 1번 부품의 가운데 라인을 정확하게 지나고 있는 중간 평면일 것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저희는 XZ 평면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크리에이트 스케치 이용해서 바로 스케치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저희는 가장 먼저 요 안쪽에 있는 원부터 한번 그려볼 건데요. 자, 이 원은 사이즈가 자, 쭉 더 정확하게 그려볼까요? 자, 요렇게. 자, 이 원의 사이즈는 A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이 A는 왜 A냐? 바로 1번 부품과의 결합성을 따져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공차는 1mm를 주기로 했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이 A라는 요 부위는 어디에 껴지는 거냐면 1번 부품에 여기 껴지네요. 그죠? 자, 1번 부품에 우리가 요 원 얼마로 설정을 해놨냐면 6mm로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 6mm짜리의 요 봉이 들어가려면 당연히 6보다 작아야겠죠. 그러면 저희는 공차를 1mm를 주기로 했으니까 6 빼기 1 값인 5mm를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A는 5입니다. 그죠? 자, 그럼 5짜리 원을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자, 우리 원 명령 실행하셔가지고요. 자, 원을 그릴 건데 지금처럼 그 원의 중심이 안 잡히죠. 얘는 구멍이기 때문에. 그죠? 자, 그럴 때는 그냥 대충 원을 작업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동심 구속 조건 주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두 원을 클릭해서 동심 주시면 되고 그 다음 치수 명령 실행해서 원 클릭하시고 자 5mm 넣어주시면 되죠. 그럼 딱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공차 이제 적용된 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1번과 2번 부품을 띄워 놓으셔야 되는 거죠. 그죠? 자, 이어서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제는 뭘 그리셔야 되냐면 여기 호 그리고 이렇게 요런 느낌 그리고 이렇게 직선과 또 호로 이루어져 있는 요 형태를 한번 그려보셔야 되는데 요것도 그냥 편하게 그리시려면 원을 그리고 뭐 사각형 그리고 뭐 그렇게 작업을 해도 되겠지만 일단 저희가 라인으로 한번 그려보는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크리에이트의 아크에 센터 포인트 아크 명령 실행해 주시고 자, 일단 센터점으로는 요 점을 잡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 대략적인 요 점을 이제 시작점을 잡을 건데 요 시작점을 이렇게 수직 느낌이 되게끔 자, 요렇게 클릭 그 다음에 요렇게
두 번째 끝점 클릭하시면 이렇게 반원 형태의 호가 바로 작업이 되죠. 자, 근데 우리가 딱 맞춰서 수직 느낌으로 그렸지만 얘는 실제로 구속이 하나도 안 걸려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이럴 때는 수평 수직 구속 조건으로 요 끝점들을 이렇게 그리고 또 한번 이렇게 그래서 수직을 딱 맞춰주시면 이제는 절대 요 수직을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치수 한번 줄까요? 자, 반지름이 5mm라고 나와 있죠? 자, 그 얘기는 치수 명령으로 호 클릭해서 자, 우리 반지름 5mm로 빼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하시면 더 편하게 스케치를 하실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이제 선 명령 이용하셔가지고 자, 선 명령 이용하셔서 우리 요렇게 라인 하나 그리고 자, 요렇게 라인 또 그리고 자, 요렇게도 이제 수평선까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치수를 줄 건데요. 끝 라인에서부터 요 중심점까지의 거리가 15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자, 요 점에서부터 끝점까지의 길이 15mm 딱 주시면 되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요렇게 선을 하나 더 그려봐야 되는데 자, 요것도 그냥 직선으로 다 한번 그려버릴게요. 자, 우리 요쪽 대략적인 점에 점을 하나 찍어주시고 자, 수평선 하나 자, 그리고 바로 이어서 요렇게 끝점에 다시 한번 마우스 커서를 놓으시고 드래그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호도 바로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접선호를 바로 그리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반원 느낌이 되도록 점을 딱 클릭 해주시고 그 다음 이어서 수평선까지 딱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다 되신 분들은 ESC 키를 눌러주시면 되는데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탄젠트 마크가 한쪽에밖에 없어요. 여기는 없죠. 아래쪽은. 자, 그 얘기는 뭐냐면 나중에 혹시라도 이렇게 잡고 이렇게 당겨 보시면 여기가 꺾인다는 거예요. 보이시죠? 꺾인 거. 자, 그래서 이렇게 한쪽에만 탄젠트가 들어가신 분들은 탄젠트 구속 조건 명령 실행하셔가지고 내가 탄젠트 부드럽게 연결할 접선 느낌으로 연결할 두 요소를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중간 부분 맞추기 위해서요. 저희는 자, 우리 수평 수직 구속 조건 이용하셔서 자, 요쪽 점과 요쪽 점 클릭하시면 얘 딱 수평 정렬이 되겠죠. 그죠? 더 정확하게 그려보자면 뭐 요런 느낌. 이렇게 두 점을 수평하게 구속을 시켰습니다. 가운데 정렬한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는 치수를 한번 넣어볼까요? 자, 여기 일단 직선 구간의 길이는 3mm 그리고 반지름도 3mm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거 그대로 넣겠습니다. 치수 명령 실행하셔가지고 자, 요 길이는 3mm 그 다음에 반지름 치수도 3mm 자, 요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작업하시면 스케치 작업이 완료되고요. 자, 그럼 저희는 피니시 스케치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딱 가운데에 2번 부품에 대한 스케치가 완료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일단 저희는 자, 돌출을 3번 해야 돼요. 자, 요쪽 돌출과 요쪽 돌출과 요쪽 돌출 3번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요 가운데 부분부터 한번 돌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크리에이트의 돌출 명령 실행하시고 자, 요쪽 가운데를 클릭을 할 건데 자, 우리 여기 안쪽에 요 부분까지 선택을 해주셔야겠죠. 그쵸? 그래서 요렇게 두 영역 선택해 주시고 우리 디렉션은 시메트릭 그리고 이쪽 전체 돌출 길이가 얼마죠? 바로 B라고 나와 있네요. 그죠? 자, 얘가 어디 껴져야 되냐면 요쪽에 껴져야 돼요. 그죠? 자, 요쪽에 껴져야 됩니다. 자, 우리 1번 부품에서 여기 길이가 얼마였죠? 바로 8mm였죠. 그럼 8자리에 이렇게 껴져야 된대요. 그럼 당연히 8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거겠죠. 자, 그럼 B는 얼마? 8 빼기 1. 자, 저희는 7mm로 계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길이가 7mm가 되도록 선택을 해주시고 자, 그럼 이렇게 보셨을 때 여기 끝과 끝이 다 띄어져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당연히 오퍼레이션은 U바디가 맞겠죠. 자, 왜냐면 저희가 이제는 두 번째 부품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되신 분들은 OK 버튼을 눌러주시고 자, 그 다음에는 다시 한번 요 마지막 스케치의 눈 모양을 키신 다음에 자, 이제는 돌출 명령 다시 들어가셔서 자, 요쪽 돌출 갈까요? 자, 여기 영역 클릭하시고 마찬가지로 디렉션은 시메트릭 그리고 전체 길이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 6mm가 돼야 된다고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6mm를 이제 거리값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그리고 이 부품은 이번 부품, 요 바디와 붙여지면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오퍼레이션은 조인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OK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이제 돌출 명령. 그리고 이번에는 이렇게 안쪽에 딱 원만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자, 여기는 이제 디렉션을 시메트릭으로 하셨을 때 전체 길이가 얼마여야 되냐면 16만큼 이제 돌출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저희는 전체 길이 16 넣어줄 겁니다. 이렇게 오퍼레이션 조인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OK 버튼 눌러주시고 이제 스케치는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에 눈 모양은 다시 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1번 부품과 2번 부품을 애초에 결합된 상태로 이제 모델링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저희 1번과 2번 부품 못깎기나 못따기 있는 거 아니죠? 바로 이제 조립으로 넘어갈 건데 자, 보시면 지금 바디스 폴더에 바디가 2개 들어가 있을 겁니다. 1번과 2번. 자, 요렇게 저희는 한 파일에 2개의 바디를 전부 다 작도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가 바로 조립으로 들어갈 건데요. 자, 이렇게 한 파일 내에서 2개의 부품을 전부 다 이제 모델링 하신 분들은 이제 조립을 하기 전에 먼저 하셔야 될 게 바로 이 바디 2개를 전부 부품 상태로 변경을 하셔야 돼요. 부품. 자, 부품이 뭐냐면 바로 컴포넌트. 바디 상태에서는 조인트 기능이 먹히지 않아요. 자, 이렇게 부품 상태로 더 상위 개념으로 올려놔 주셔야지 이렇게 부품과 부품끼리의 조인트, 조립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먼저 하셔야 될 게 바디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잡으시고 그 다음에 위에서 세 번째에 있는 Create Component from Bodies. 자, 요걸 눌러주시면 바디 1번이 없어지면서 아래쪽에 컴포넌트 1이 생기죠. 자, 요렇게 바디에서 컴포넌트로 바꾼 겁니다. 이렇게 컴포넌트여야지만 조립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컴포넌트가 아니면요. 암만 어셈블의 조인트 혹은 에즈빌트 조인트 명령 들어갔을 때 컴포넌트가 없기 때문에 어셈블 할 게 없어요 라고 안내가 뜨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컴포넌트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바디 2번도 역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그리고 Create Component from Bodies 이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가 조립을 할 건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동일해요. 자, 일단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기준이 되는 부품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셔서 먼저 그라운드 처리해 주셔야겠죠. 고정 처리. 그래야지 조인트 명령을 실행하고 나서 우리가 구동할 때 딱 기준이 되는 부품은 고정이 되어 있어야지 구동을 원활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제 이 상태로 조립을 들어갈 건데 저희가 기존에 조립을 할 때는 항상 조인트를 썼었죠. 이 조인트는 뭐냐면 이제 내가 부품들을 따로따로 그려놓고 그 다음 조립을 할 파일에서 걔네를 드래그를 통해서 불러왔을 때 위치가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조인트 명령을 썼었다면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조립이 딱 완벽하게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모델링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 바로 조인트 밑에 있는 에즈빌트 조인트를 이용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명령을 실행해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 컴포넌트 누를 때는 바로 움직일 부품부터 눌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얘부터 그 다음 요 부품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움직여야 될 부품을 먼저 눌러주시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저희는 모션부터 결정해야겠죠. 당연히 빙글빙글 도는 회전. 네, 회전 조인트로 가주신 다음에 컴포넌트는 자 2번 부품, 그 다음 1번 부품. 자, 이렇게 누르시면 이제 어느 축을 중심으로 회전할지만 결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어떻게 하시면 되죠? 자, 우리 요렇게 빙글빙글 도는 거 이거 요 축을 따라서 움직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렇게 모서리를 클릭해 주시면 다음과 같이 미리 보기가 잘 나올 거고요. 혹시라도 한 번 더 이제 미리 보기를 보실 분들께서는 이 애니메이트의 재생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조인트를 해주시면 되고요. 위치가 잘 결정되어 있으면 일반 조인트보다 이 에즈빌트 조인트가 훨씬 더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애초에 조립이 되어 있는 것처럼 딱 완벽한 위치에 모델링을 하셨다면 그때는 에즈빌트 조인트를 이용하셔도 된다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됐다면 OK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하면 저희 공개 도면 3번에 대한 이제
풀이가 완료되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